시진핑 국가주석이 2020년까지 목표로 했던 샤오캉, 그러니까 의식주 걱정이 없는 비교적 풍족한 사회를 이미 건설했다, 이렇게 자부했지만 이런 시진핑의 주장은 모두 허구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월 소득 2,000위안 미만인 사람이 무려 9억 6,400만 명에 달한다, 이런 통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절대 빈곤 현실을 Y타임스가 추적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RFA는 현지 시간으로 27일 중국의 경제 매체인 제일제경일보가 중국 수석 경제학자 포럼의 리신웨이 부이사장이 월 수입 2,000위안, 그러니까 36만 2천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중국인들이 무려 9억 6,40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통계를 내놓았다 그러면서 이 기사는 게재된 지 하루 만에 삭제됐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현재 류신레이의 기고글을 웨이보에서 검색하면 관련 법률, 규정 및 정책에 따라서 해당 주제에 대한 내용이 표시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류신레이는 지난 25일 제일제경에 산에 오르는 것은 쉽지만 산을 내려오는 것은 어렵다라는 제목의 수요 측면에서 바라본 경제라는 부제를 단 1,000단어 분량의 기고문을 게재했습니다. 이 글에서 류신레이는 중국 주민의 1인당 GDP 수준은 1994년 일본 1인당 GDP 수준의 3분의 1에 불과하며 일본의 진위계 수는 0.4 미만을 유지하고 있지만 소득 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으로서 중국은 부자가 되기 전에 늙어야 한다는 심각한 압력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향후 중국의 주택에 대한 수요가 부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중국의 부동산 위기 해결은 첩첩산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류신레이 글이 하루 만에 온라인에서 삭제가 됐지만 이 글의 캡처본이 중국 내 SNS를 뜨겁게 달구면서 한때 마이크로블로그 인기 검색어 1위를 차지했고 일부 플랫폼에서는 이를 네티즌의 소득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평론가인 지펑은 류신레이의 기고문은 중국 6억 명의 월 소득이 고작 1,000위안에 불과하다는 리커창 전 총리의 언급을 연상시킬 뿐만 아니라 현재 경제 상황에서 중국 인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지펑은 이어서 리커창의 발언은 실제로 베이징 대학 사범대의 연구 결과를 인용한 것으로 전혀 정치적 메시지는 아니었다 그러면서 충칭에 사는 자신의 조카도 월급이 2,000위안에 미치지 못하며 그중 집세로 1,000위안이나 내야 되기 때문에 부모가 매월 1,000에서 2,000위안 정도 도와주지 않으면 생활이 힘들 정도로 참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중국 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수많은 중국인들이 피부로 체험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여기서 리커창이 언급한 베이징 사범대학의 연구 결과는 지난 2020년 10월 숭샤오 중국 경제체제개혁연구회 전 회장이 베이징 사범대학 소득분배연구원의 세대조사 자료에 근거해서 월 소득 500위안 이하 세대가 7.5%, 1,000위안 이하가 23.5%, 2,000위안 이하가 50.7%라는 분석 자료를 말하는 겁니다. 이 자료대로라면 월 소득이 2,000위안, 그러니까 한 34만 원 이하인 사람이 7억 1천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중국은 제로 코로나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실체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중국의 농민공들이 아무리 수입이 많아도 월 평균 3,000위안, 4,000위안은 절대 벌 수 없다는 거 압니다. 대부분의 생산직 직원들의 월 급여는 많아야 2,000위안 내 수준입니다. 장수성 이싱에 거주하는 시사평론가 장젠핑도 류신레이가 기사에서 인용한 데이터는 신빙성이 있으며 중국에서 오랫동안 존재해온 사회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최근에 간수성 지진에서 중국 내 빈곤층의 현실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류신레이의 글이 아니더라도 지금 중국 당국은 개발과 분배에 더 큰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류신레이의 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삭제해버린다는 것은
중국 당국이 이런 문제를 시정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결국 중국의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음을 말해준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은 얼마나 될까요? 자유아시아 방송이 지난 7월 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 인적자원사회보장부는 전국 31개 성 자치단체의 최저임금 기준을 발표했는데 이 중 15개 성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2,000위안, 36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일자리를 구한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부 이주 노동자들은 한 달에 하루만 쉴 수 있다는 겁니다.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도시인 상하이는 2,692위안, 한 48만 7천 원이었고요. 가장 낮은 곳은 랴오닝성으로 1,420위안, 한 25만 7천 원 수준이었습니다. 문제는 급여는 눈꽃만큼 오르는데 물가는 하늘 모르고 치솟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량이 최저임금 미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리슌레이가 쓴 기고글은 고 시진핑 주석이 지난 2020년 12월 14일 2020년까지 목표로 했던 샤오캉, 그러니까 의식주 걱정이 없는 비교적 풍족한 사회를 이미 건설했다는 그 주장이 완전 허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물론 중국 당국이 주장하는 절대 빈곤의 기준치는 우리의 상식 수준을 넘어섭니다. 중국 정부가 제시한 절대 빈곤 기준은 연수입 최소 4,000위안, 그러니까 월이 아니고 연수입입니다. 연수입 4,000위안, 한 72만 원, 월 333위안, 그러니까 5만 3천 원, 하루에 11위안, 한 1,990원 정도만 벌어도 절대 빈곤에서 벗어났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중국식의 절대 빈곤 논리를 정면으로 부인한 사람이 바로 리커창 전 총리입니다. 리커창은 지난 2020년 5월 전국인민대표대회 기자회견에서 중국인 6억 명의 월 소득이 1,000위안, 한 18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서 이 돈으로는 집세를 내기도 어렵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의 상당수가 빈곤 상태라는 점을 총리가 직접 국내외 언론 앞에서 밝힌 셈입니다. 중국 인민들의 삶이 이렇게 빈곤 수준인데도 지금 중국이 하는 행태를 보면 마치 미국과 견줄 수 있는 거대 부국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면서 중국 인민들의 자유마저 빼앗아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중국 인민들의 리얼한 삶이 그대로 공개되는 것을 절대적으로 꺼려합니다. 실체가 드러나면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의 본 모습까지 그대로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포장하고 많은 중국 인민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누리는 부를 누리고 살고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중국 내 사람들에게까지 쇠뇌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사실 독재 정권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지도층의 정신승리입니다. 여기서 정신승리라는 것은 억지를 부려서라도 현실을 부정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과도한 자기 합리화를 일컫습니다. 중국 작가 루신의 소설 아큐 정전을 보면 이 아큐가 동네 건달들한테 맞은 다음에 아들뻘 되는 녀석들과 싸울 수 없어서 참은 것일 뿐 내가 승리한 것이다 이렇게 뻑뻑 우깁니다. 문제는 그런 셀프 승리가 이어지면서 이웃들과 끝없는 갈등을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황당하고 역겨운 인간형들의 처세에 루시는 정신승리법이다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정신승리를 내세우게 되면 토론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정신승리주의자가 어떤 판에 끼게 되면 그곳은 한마디로 개싸움판이 되고야 마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한 이 정신승리법은 상식도 부정하고 심지어 법원의 확정 판결마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정신승리법이 이 사람 저 사람 전염되게 되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선동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그런 사람들이 권력까지 쥐고 있다면 나라가 결단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루시는 이 아큐를 통해서 신해혁명 당시에 나라를 망가뜨린 인간 군상들의 봉건성 그리고 혁명의 허구성을 적나라하게 까발렸습니다. 아편전쟁과 청일전쟁 등의 굴욕에도 반성 대신에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나라의 미래와 백성들의 삶을 외면한 통치계급의 위선을 이 아큐를 통해서 고발했던 겁니다. 결국 정신승리 그러니까 셀프 승리에 집착한 아큐는 누구로부터도 동정받지 못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루시는 아마 이 아큐를 통해서 그런 시진핑의 미래 그리고
중국의 미래를 설파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정신승리에 빠져 있는 시진핑이 무너지지 않으면 시진핑 보유국인 중국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와이타임 정세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